한원 여기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 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장 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번. 근데 이게 문제가 퀄리티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문제에 누락된 것들이 있어. 여기서 요 문제에서 뭐가 누락됐냐면 영희의 질량이 m인 게 누락이 됐고 중력가 속도가 g라는 거, 이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누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지해 있던 영희가 높이 h인 미끄럼틀 위에서 출발하여 미끄럼틀의 빗면을 따라 내려와 V의 속력으로 미끄럼틀의 수평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미끄럼틀의 수평면에서 영희는 일정한 거리를 운동하고 정지한다. 왜 정지할까? 마찰 때문이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있네요. 영희의 크기는 무시한다. 그 다음에 미끄럼틀의 수평면을 제외한 곳에서는 모든 마찰과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기만 마찰이 있고 여기 내려오는 동안은 마찰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영희가 미끄럼틀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미끄럼틀의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은 마찰과 저항 무시한다 그랬죠? 마찰과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V는 루트 2GH다.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 자, 요 윗지점에서의 영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죠? 이때는 정지해 있던이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 아직 마찰 구간을 들어가기 직전에 V의 속력으로 여기를 진입할 때 영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 높이가 빵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영희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m은 없어지고 2로 이쪽으로 옮기면 v 제곱은 2gh. 그래서 V는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미끄럼틀의 수평면에서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수평면 여기 마찰 구간 있잖아요. 마찰되는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mgh 맞나요? 네,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mgh였죠?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서 다 마찰에 의해 없어졌어? 이 수평면 구간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찰이 작용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네요. OP. 이때만 마찰이 작용을 하고 구간 OP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고 거기를 제외한 모든 마찰력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놨더니 점점 빠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제일 빨라지다가 여기서 마찰해서 끼익 하고 결국 O에서 정지하는 건데,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공을 놓은 순간부터 P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mgh다. 여기부터 P까지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이 안 되죠. 자, 중력이 한 일 봅시다. 중력은 어떻게 작용해요? 요 아래쪽으로 몇으로? mg. 요 문제도 여러분들 질량은 m, 중력 가속도는 g인 게 문제에서 안 주어졌거든요. 중력 가속도는 g, 질량은 m입니다. 자,
어쨌든 중력은 mg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잖아. 그래서 중력 mg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mgh가 맞습니다. 자, 니은 구간 OP에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죠.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멈췄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 디귿 구간 OP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EMG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마찰력 네모 곱하기 EH잖아. 근데 이게 얼마야? MGH랑 똑같죠? 기억 보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그러면 HH 없어지는 거고 마찰력은 2분의 mg. 맞죠?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에 접촉시켜 x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더니 팅 하고 튕겨 나간 거죠. 그래서 튕겨 나갔는데 처음엔 마찰이 없는 면을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마찰이 있는 면을 가서 다시 멈췄다. 거리 s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정지하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압축시켰을 때,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빵이죠. 그냥 수평면 상의 높이가 빵이니까. 운동 에너지 처음에 가만히 압축시켰다가 놓은 거죠. 놓기 전에는 운동 에너지도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막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 전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이 마찰력이 한 일 때문에 다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 마찰력을 우리가 F라고 할까요? 소문자? F 곱하기 S 만큼 마찰력이 2를 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F는 2S분의 KX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번 가와 나는 고체의 상태 모식적으로 나는 가에 비해 고체 분자가 더 많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체인데 얘는 나가 더 많이 진동하니까 온도가 높고 내부 에너지도 높고 운동은 활발하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분자의 운동은 나가 가보다 활발하다. 나가 활발하죠? 기억은 맞는 얘기. 자, 온도는 가가 나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이다. 온도가 낮은 거 맞죠? 니은도 맞는 얘기. 자, 가 나와 같이 이웃한 분자, 지금 얘랑 이웃한 분자끼리 이렇게 진동을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복사가 아니고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줄의 실험 장치는 높은 곳에 있는 추가 떨어지면서 물속의 회전 날개를 돌려서 물의 온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추의 높은 곳에 있는 추가 가지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최종적으로는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열 에너지로 전달되는 게 줄의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뒷장으로 가볼까요? 3. 열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천천히 열을 가해 일정한 압력 P로 팽창시켰더니 기체의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하였다.
이 피스톤의 단면적은 A다. 자, 봅시다. 자, 기체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 피스톤을 밖으로 밀어냈죠. 이런 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기억 맞고. 기체가 한 일은 우리 FS인데 F 대신에 우리는 PA를 쓴다 그랬죠. PA 곱하기 델타 L 하면은 요게 델타 V라 그래서 P 델타 V라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다.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압력 P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변화가 클수록 기체가 하는 일은 커진다. 맞나요? 델타 V가 클수록 W가 커지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02번 보겠습니다. 02번 같은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은 실린더 내부의 기체를 천천히 가열하여 피스톤이 델타 L만큼 이동한 모습이다. 자,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일정하며 피스톤의 단면적은 A이다. 피스톤의 단면적은 A는 2제곱미터이며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계속하는 게 W는 P 델타 V죠. 근데 이 델타 V라는 게 요만큼의 부피잖아. 근데 요만큼의 부피는 여기 이 용어에 이 문자를 갖다 쓰면 A 곱하기 델타 L이죠. 그래서 W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L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근데 이 안쪽에 P를 알 수 있을까? 이 실린더 내부의 압력.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알 수가 없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대기압이 1기압이래. 그러니까 요 실린더 외부의 압력. 이게 1기압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피스톤이 천천히 가열할 피스톤인 델타 L만큼 이동할 때 이 안쪽의 기압은 몇 기압일까? 네, 안쪽의 기압도 1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1.1기압에서 0.001기압만 높아져도 이 안쪽이 더 높으니까 피스톤을 밉니다. 근데 피스톤을 밀면은 밀는 즉시 그 기압이 다시 1기압으로 떨어져. 그러다가 1.001기압 되면 또 밀리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깥의 기압이 1기압이면 이 안쪽의 기압도 1기압인 겁니다.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안쪽의 기압도 1기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1기압 또 뭐 1013 헥토파스칼 뭐 76mm Hg 이런 단어들이 기압의 단위인데 압력의 단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실생활을 다루는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쓰겠지만 물리에서는 거의 다 표준 단위로 바꿔서 써야 돼. 그래서 1기압은 여기 나와 있네요.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럼 요 식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옵시다. W는 P, A, 델타 L인데 W가 몇이에요? 외부의 한 일이 2 곱하기 10의 4승이래. 2만이죠, 2만. 2만 줄은 P, 10의 5승 곱하기 A, 2 곱하기 델타 L이네요. 자, 이거 식 정리해주면 되죠? 2 없어지고 10의 4승이랑 10의 5승 없어지면 10만 남죠? 그래서 델타 L은 몇이야? 10분의 1입니다. 또는 0.1m. 네,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이런 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03번 보겠습니다. 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거는 것은 자, 열을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열기관에는 뭐 증기 터빈도 있고 여러 저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자, 자연적인 상황에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맞나요?
네, 항상 그렇다고 했죠. 자, 근데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있긴 있어요. 이거 하는 게 에어컨이거든. 그래서 에어컨 보면은 그 열이 여기 실내에 돌아가는 게 있고 이 실외에 돌아가는 이 팬이 있거든요. 여기선 따뜻한 바람이 나와. 왜? 열이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열이 요 바깥으로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실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이 근데 방이 더 시원하잖아, 바깥보다. 근데 시원한 데서 여기 더운 데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뭔가 썸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에어컨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보다는 좀 덜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는 있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 굉장히 추가적인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이 전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열 효율 문제죠. 자, 고열원에서 열을 받으면 그게 Q1이라 그랬죠. 그 Q1을 일부는 다시 방출하고 Q2, 일부는 일하는 데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받은 만큼 내뿜거나 일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또 한 가지 식이 있습니다. 열 효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Q1분의, 그러니까 공급해준 열량분의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냐. 열로 많이 빠져나가는 건 별로 안 좋은 열기관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목표거든, 열기관은. 그래서 Q1분의 W, 이게 열 효율입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었네. 이 문제는 이 식으로 그냥 끝나네요. Q1 1000줄은 Q2 700 더하기 W, W는 300이네요. 아, 얘는 그러면 열 효율이 몇 자리야? 1000분의 300이죠. 0.3이네. 얘는 열 효율이. 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고 답은 300줄이다. 자, 넘겨보면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이 한 번의 순환 과정으로부터 여기는 Q1 대신 QH라고 했네. 그러니까 고열원 그 하이,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오는 열량, 그리고 QL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 자, 근데 0.3이래 열 효율이. 그 말은 여기서 1이 내려왔어. 그러면 그 중에 0.3은 일을 하고 0.7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열이 그대로 방출이 된다. 폐열이 방출된다. 이게 이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QH는 뭐 1, QL은 0.7, W는 0.3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QH분의 QL은 0.7이다. 맞나요? 기억? 네, 기억 맞네요. 띵동. 자, 니은 QH분의 QL이 높을수록 열기관의 효율이 높을까요?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건 QH분의 W잖아. 그죠? 근데 이 W라는 거는 QH는 W 더하기 QL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QH분의 W 마이너스 QL이거든. 아, W가 아니고 QH 마이너스 QL일 거 아니야? 요 식을 여기 대입하면 그럼 1 마이너스 QH분의 QL이 됩니다. 자, QL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 효율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QH분의 QL이 높을수록 열 효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완전 틀린 얘기다. 반대다.
자, 디귿 QL이 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QL이 0이다. QL이 0이라는 얘기는 열 효율이 요게 0이잖아. 그럼 1-0이니까 0이야. 1이야, 1. 1-0이니까 열 효율이 1이야. 100%라는 뜻이죠. 열 효율이 1인 이런 기관을 우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네, 6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10Q만큼 여기서 고열원에서 들어오면 8Q만큼을 방출하네. 그러면 10Q 빼기 8Q 2Q만큼은 뭘 해준다? 2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열 효율이 몇일까요? 열 효율은 Q1분의 W잖아. 10Q분의 2Q니까 0.2네요. 0.2. 좀 낮은 편인 듯 하죠? 열 효율은 0.2다. 맞다. 자, 고열원에서 투입한 열량이 10Q가 아니고 20Q가 되면, 그러니까 10Q가 20Q가 되면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8Q는 16Q가 되겠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이 2배인 그럼 몇이야? 열 효율이 0.4겠죠. 10Q의 열을 흡수했을 때 4Q의 열을 방출한다. 자, 10Q만큼 흡수했으면 W로 얼만큼을 써? 4Q를 쓰는 거야. 그게 열 효율이 0.4라는 의미야. 그러면 저 열원으로 버리는 열은 6Q겠죠. 그래서 6Q의 열을 방출합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어려운 문제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의 이거 정도 수준이랑 조금 더 어려운 거 정도로 시험 문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